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마침 또 지난 금요일이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사실 월요일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마침 그 쉬어가는 네. 주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시장의 뭐 단기적인 그런 무브먼트 이런 거 보면 세상의 트렌드 변화. 오늘은 주제가 우리 수정 앵커가 저보다 훨씬 익숙할 것 같은. 저는 나이 차가 좀 꽤 나거든요. 네. 오늘은 미국의 10대들이 소비 패턴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10대들이 영원히 1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대가 지나면 20대, 20대 네. 지나면 30대, 40대 가면서 그들의 소비가 계속 변하겠지만 그들의 프레퍼런스를 정확히 알면 네. 주식시장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게 저는 조금 뭐 의아했던 거는 네. 사실 우리가 소비가 결국에는 어떤 뭐 기업에 있어서 네.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구매를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다른 연령층도 아니고 10대를 봤다는 게 약간은 또 의아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대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누가 조사하는 거냐면 파이퍼샌드라는 증권 리서치 쪽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년에 2번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했다가 좀 네. 지나면서 1년에 2번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 서베이예요. 오, 그래서 네. 봄, 가을에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45번째 정기 발표가 오, 있었고요. 네. 이번 또 46번째는 금년 9월, 10월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Taking Stock with Teens예요. 그래서 10대들의 흐름을 보고 주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와, 그런 느낌이기 네. 때문에 이게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도 47개 주에 10대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전체 참여 인원은 5,7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서베이에 직접 자기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 나이죠. 네. 만으로 16.2세가 평균 나이가 되겠고요. 이들의 집안의 평균 가구 소득이 67,7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데 이게 아주 평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지금 16.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미국 친구들은 물론 여기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안 다니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보면 40%가 지금 최소한 파트타임 이상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 소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대라고 하면 사실 딱 생각나는 게 10대들이 많이 소비할 것 같은 거라고 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카페도 가고 맞아요. 우리로 치면 뭐 PC방이나 노래방도 가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꾸미는데 한창 관심 많은 나이거든요.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는 화장품 이런 것들, 네. 뭐 꾸미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빼고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린 전체적인 흐름 네.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세세한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022년 대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비는 한 2% 늘어났는데요. 제일 많이 늘어난 거가 역시 고소득 집안의 남자 친구들이 많이 네. 돈을 더 늘어난 게 한 6% 정도 늘어났고요. 고소득 가정의 여성 친구, 여자애들은 한 1%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자 쪽이 조금 더 올해 소비가 늘어났고요. 역시 저소득 중상위 하위보다는 좀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썼다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다 많이 썼느냐? 네. 너무 궁금해요. 이거 궁금해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남자애들은 먹거리입니다. 먹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의외다. 게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먹는 거였어요? 여성들은 의류 소비가 26%를 일단.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항상 변하지 않는 수치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특징적인 거 보면 어디를 많이 가서 물건을 사느냐는 건데요. 네. 할인점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상적인 약간 저렴하게 파는 쪽이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났고요. 또 그 세컨핸드라 해서 중고점 있죠. 네. 중고점 점포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활용도가 늘어졌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껴서 쓰는 그런 분야가 있겠고요. 화장품 소비가요. 여성 친구들 위주,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5% 포인트가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러니까 바깥에 아웃고잉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 처음으로요. 스킨케어 소비보다 색조 화장품 소비가 늘어났어요. 이건 뭐 마스크 벗으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그동안에는 마스크 쓰고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스킨케어 위주가 더 비중이 컸다 네. 그러면 이제는 색조 화장품, 영어로 그냥 스킨케어는 메이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쪽이 커졌어요. 네. 그것은 아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느낌 아마 맞아요.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비디오 게임이죠. 비디오 게임은 남자 친구들 보면 12%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정이 비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고소득은 바깥에 노는 것도 많은데 저소득일수록 좀 집안에 손자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이 더 소비가 비중이 낮다는 거죠. 네. 해외는 역시 콘솔 게임 위주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맞아요. 엑스박스 이런 것들, 플레이스테이션인데요. 향후 2년 내에 콘솔 게임을 새로 사겠다는 친구가 3분의 1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결제 앱은요. 결제 앱은 우리나라도 요새 애플페이가 시작됐지만 네. 애플페이가 39%, 그리고 캐시 앱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애플이 상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좀 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뭐 예상했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의외였다 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비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 네. 종목으로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섹터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그냥 간단히 빠른 속도로 네. 화장품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건데요. 최선호 브랜드는 엘프입니다. 엘프. 엘프. 그래서 엘프가 22%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네. 있고요. 로레알이라든가 팬티 뷰티 이런 건데 좀 잘 모릅니다. 엘프가 1등을 이거 보면 작년에도 1등이었고요. 지금 네. 2년 내 계속 1등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디 가서 사느냐 화장품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올리브 영도 있고 다 많이 있잖아요. 네. 온라인도 다 포함인데요. 그렇죠. 얼타 뷰티가 1등을 하고 41%고요. 세프라요. 네. 세프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몇 군데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네. 세프라는 아시다시피 루이비통 산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타겟, 월마트, 아마존 등등인데요. 얼타 뷰티가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고요. 오. 주가 흐름 보시면 엘프나 얼타 뷰티가 와, 사상 진짜요? 있죠. 이거는 지금 마스크 이제 벗고 난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 지금 더 급격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들이 선호하는 것, 특히 저희가 엘프 소개해드릴 때마다 MZ 세대에 대한 압도적 선호도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것들, 그 유기농 올게닉 개념으로 화장품. 뭐 저는 써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봤으니까 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화장품 다음에는 아마 스마트폰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폰은 그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압도적 1등은 애플인데요. 아이폰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위 10대들의 선호도는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다. 지금 아이폰의 점유율은 87%입니다. 네. 더욱더 그 흥미롭고 이제 삼성에서는 마음 아픈 거는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점유율 뺏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뭐 여러 개 좋은 거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번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사람은 88%입니다. 애플 거를 사겠다. 그러니까 와. 1%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삼성이나 다른 거 구글 폰 쓰는 사람들이 애플 옮기겠다는 애들 1%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애플 워치 많이 쓰시지만 애플 워치를 쓰는 친구가 35%. 그러니까 다른 시계 라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는 우리 간편 결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보면 애플의 그 돈을 주고받는 이런 서비스 이런 걸 보면 애플의 애플페이 사용자가 1위 역시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류 및 신발 한번 볼 텐데요. 의류는 나이키가 의류의 1등은 17년째. 아니 근데 왜 주가는 이래요? 나이키가 의류는 33%고요. 네. 그리고 보입니다. 1등이 33%고요. 2번은 아메리칸 이글, 3번이 흥미롭습니다. 3번이 룰루레몬이잖아요. 네. 룰루레몬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거 뭐 줄 서서 이거 네. 레깅스계 샤넬이잖아요. 룰루레몬이 3위까지 네.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발은 61%로 압도적 1등입니다. 신발 압도적 1등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들의 어떤 성과가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이키랑 룰루레몬 주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신발 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크록스 있죠. 네. 크록스가 잠깐 멈칫했었는데요. 네. 크록스가 6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작년 봄 대비 0.25%포인트가 또 상승했어요. 그래서 크록스는 여하튼 좀 재미없다가 좀 슬로우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뭐 패션 이런 거 보면 좀 1, 2위를 다툽니다 지금. 네. 2위가 바로 크록스가 되겠고요. 요즘 하여튼 이 핫한 브랜드 중에 약간 10대들한테 갑자기 뜨고 뭐 추구지는 건 하나가 이거 지금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그래서 보셔야 돼요. 하여튼 크록스는 워낙 그 팬데믹 때 워낙 주가가 쉽게 얘기해서 700% 올라갔다가요. 네. 작년에는 큰 재미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확실히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크록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니까 좀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게 거리에 걸어보잖아요. 저희 집 근처만 돌아다녀봐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2위라고 그 브랜드 중에 갑자기 예전에
어려웠다가 다시 회복된 거 2위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1위가 바로 어그입니다. 어그는 이번에 신발 라인을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와. 아시다시피 어그 브랜드는 브랜드 누가 그냥 데커스 아웃도어거든요. 맞아요. 네. 데커스도 사상 최고까지 어.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러닝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러닝화에 보면 한 두 가지 브랜드가 좀 독특하게 뛰고 있죠. 첫 번째가 온러닝입니다. 온러닝이. 온러닝은 이제 유럽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온러닝이랑 호카요. 호카. 네, 호카미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호카도 데커스 건데요. 처음으로 12위와 각각 19위까지 올라왔어요. 전체 남성 여성에서 네. 온러닝은 12위 그리고 호카는 19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이 무섭죠. 고소득 가정만 대상을 했을 거예요. 고소득 가정만 하면 이게 나름 온러닝과 호카가 예를 들어서 같은 러닝화 보면 나이키보다 뭐 절대 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써본 사람도 좋다고 하고 있고 고소득 가정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 각각 5위와 4위. 그러니까 요즘 호카를 갖고 있고 어그를 갖고 있는 데커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방송을 통해서 자주 네. 소개해드렸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가 있는 거죠. 온러닝은 심벌이 온입니다. 온도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2020년 상장했다 주가가 금 떨어진 다음에 작년 겨울부터 해서 주가 좀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패션의 완성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방이요. 이거예요? 가방 중요하죠. 네. 가방은 뭐 저는 좀 다 들어보는 다 브랜드인데요. 네. 이게 코치죠, 코치. 네. 코치가 이제 아주 비싼 라인은 아니에요. 코치가 19%, 의외가 이 10대들한테도 루비통이 12%. 10대들 이건 사이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자기들이 네. 뭐 지갑이 됐건 뭐 선물로 받았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소비 지향적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선호도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 마이클 코스. 그렇죠. 4번째 케이트 스페이드는 코치랑 같은 회사. 저도 좋아요. 예쁜 게 그래요? 많더라고요. 케이트 스페이드 그리고 샤넬 이런 것들이 샤넬? 네, 네. 1, 2, 3, 4, 5 그만큼 진짜 명품도 있고 약간 네. 중가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 선호를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코치랑 케이트 스페이드가 같은 테이퍼스트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매장은 따로들 갖고 있지만 네, 같은 그렇죠. 회사예요. 그래서 보면 이 TPR 이런 게 심벌 TPR인데 이런 것도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게 트렌드가 점점 바뀌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이제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게 됐는데 요즘은 워낙에 SNS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셀럽들이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특히 10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웬만하면 다들 명품의 앰베서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도가 더 늘어나면서 소비 행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은 쇼핑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쇼핑 사이트도 수년째 뭐 1등입니다. 이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마치 신발에서 나이키가 있다 싶은데요. 모든 쇼핑할 때요. 이게 더 흥미로운데 모든 쇼핑은 다 어디로 통한다? 아마존으로 통한다. 아마존.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마존 외에는 지금 다 옷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나이키가 모든 거 상관없이 2위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지만 6%고요. 차이는 정말 많이 나네요. 쉬인 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할 때 보면 제가 본 적 있어요. 쉬인에서 뭐 할인 코드 받고 이런 거. 근데 네. 쉬인은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룰루레몬이 4위까지 오는 와. 모든 쇼핑에서 4위까지 올라오고 물론 3%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진짜 진격의 룰루레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있겠고요. 오늘 아마존은 주가가 워낙 좀 떨어져 있지만 아마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10대들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른 쪽에서도 네. 이제 우리가 좀 뭐 배워볼 게 있을까요? 네, 서비스 쪽 보겠는데요. 네.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음악 스트리밍 간단히 보는데요. 소셜 미디어는 이번에도 틱톡이 1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틱톡은 지금 그나마 조금씩 지금 선호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작년 감도 조금 내려갔어요. 뭐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틱톡이 조금 내려가고요. 2위는 스냅이고 3위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스냅이 조금 다시 여전히 미국의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여전히 인기 있는 거 분명하겠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도 여전히 23%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과 메타 플랫폼즈 지금 메타 플랫폼즈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메타 플랫폼즈는 여하튼 인적 조정 그러면서 기업의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많이 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겠고요. 다음은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은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이번에도 1등 31%.
그리고 유튜브가 28%가 되고요. 넷플릭스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음악 스트리밍을 보겠는데요. 여기 예전부터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고 물론 구글 뮤직도 있고 네. 애플 뮤직도 있는데 음악 스트리밍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전 세계 1위는 스포티파이입니다. 맞아요.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생긴 회사가 되는데요. 미국 기준을 보면 10대 68%가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입니다.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라는 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이는 거가 되겠고요. 전 세계로 보면 5억 명 정도가 됩니다. 5억. 네, 5억 명. 그리고 네. 한 달에 5달러가 됐건 보통 10달러 정도 할 텐데 미국 달러로요. 10달러 정도 내는 사람이 전 세계 2억 명. 미국의 10대 중에는 44%가 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스포티파이도 아마 괜찮다고 보이는데 여튼 스포티파이는 주가가 많이 흘러다니는 게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스포티파이는 아직 적자 회사입니다. 따르면 2025년에 흑자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그런 한계는 있지만 스포티파이도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 주식을 보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을 하려면 우리가 현지에서 일어나는 소비 그 생활 습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 짚어드렸고 관련 종목들까지 얘기해드렸으니까요. 주가의 좀 추이를 보면서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네.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네. 일단 좀 충격적인 결과예요. 뭐예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뭐가 똑같아요? 지난주에 포티스 추천하셨죠. 네, 그게 한 4.87% 정도 올랐어요? 네, 플러스권이었고요. 제가 알코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6.25라서 대단한 일 하셨네요. 둘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제가 정말 완패를 했더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코아 같은 건 이제 알루미늄 쪽에 세계 최고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이런 거 소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면 이거는 진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짧게 보려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좀 그렇죠. 길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포티스는 캐나다 기반으로 한 유틸리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가스 플러스 전력 회사인데요. 중요한 거는 연초 대비 최고가에 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최고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제가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는데 오늘까지 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5.1%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쉽지 않죠. 네,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스공사랑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랑은 많이 좀 격이 다르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뭐 많이 올라 있는 것보다는 살짝 좀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뭐 지금 낙폭 과대 이런 거 저는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선호하죠. 그런 거. 우리 박사님은 지금 최고가라도 그냥 계속 그 종목을 얘기해 주시는데 또 그게 수익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한 것 중에서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마음으로는 스포티파이를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스포티파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단점이 있고 저랑 맞지 않는 게 제가 음악을 이렇게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도 뭐 구글 뮤직 이렇게 듣지만 저희 가족이 묶여서 듣지 저는 뭐 거의 안 들어요. 적절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중에서 저는 그러면 저도 평생 제가 이 서비스를 끊을 마음이 일도 없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제일 오랫동안 본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좀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네. 빅테크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텐데 우리가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부터 소위 가격을 저렴한 대신에 광고 보는 서비스. 네. 광고 보는 거가 60분 기준으로 4분 정도 봅니다. 맞아요. 4분 정도 보면 적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네. 지금 보통 중간 광고가 30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1분은 하거든요. 보통. 네. 그럼 2분을 본다는 건데 넷플릭스가 지금 4분을 본다는 거는 짧은 건 아닌데 네. 많은 사람이 별로 안 할 거고 뭐 유료하던 사람 옮기러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틀리고 순주의 많이 늘어났고 네. 긍정적이라는 건데 이번에 실적에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네요. 네네. 굉장히 또 바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오늘 얘기를 한 걸 저도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옷을 사든 신발을 사든 가방을 사든 네. 결제를 할 때 여기를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팔. 네, 페이팔. 근데 주가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 네. 이거 좀 많이 떨어진 만큼 네. 소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보자라는 네.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죠. 나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잘난 체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할 땐 제가 졌고 아. 질 것 같은 생각할 때 이겼는데 네. 괜히 제가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질 것 같아요. 그건 또 반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열심히 추적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